분명 여러분은 과거의 자신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최소 12배는 빠르게 완벽한 목표를 세우고 또 분명히 달성하실 겁니다. 매년 1월 1일 모두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죠.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신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이 해답이 될 겁니다. 세상엔 수많은 목표 설정법이 존재하고 많은 멘토들은 조금씩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렇게 너무 많은 정보와 방법론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정말 완벽한 해결책으로 수조 원대 자산가인 레이 달리오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습관을 바꾼 아토믹 헤빗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 자수성가 사업가 알렉스 홀모지, 그리고 토니 로빈스 등 수많은 멘토들이 말하는 목표 설정법들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12배 빠르게 목표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 목표를 세울 땐 시간 관점이 아닌 행동 관점으로 접근해라. 자수성가 천만장자 알렉스 홀모지는 자신이 성공한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 남들보다 30배, 100배 더 빨리 결정한 것 뿐이에요. 남들은 일주일을 고민할 결정을 저는 30분 혹은 1시간 안에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남들은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릴 동안 저는 이미 수십 가지의 연계된 결정을 내리죠. 즉, 알렉스가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크루거는 이런 말을 했죠. 지금 현재 당신과 꿈을 이룬 미래의 당신 사이엔 시간이 아닌 행동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이뤘던 목표를 돌아보세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 안에 한 몇 가지 행동이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시간을 써가며 괜한 고민을 하진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신년이 되고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목표는 아직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두렵고 무서운 행동이기에 우리는 6개월, 1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6개월 안에 이직을 해야지. 사실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는 나 자신에게 6개월이란 준비할 시간을 주며 오늘, 아니 지금 당장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합리적 여유를 선물하는 거죠. 하지만 몇 개월 후 혹은 몇 년 후 이직을 성공한 후에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시간보다 행동이란 걸 깨닫습니다.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이력서를 다시 만드는 것,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것, 이렇게 시간적 제한을 주며 설정했던 목표들은 4개에서 5가지의 중요한 행동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멘토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6개월이란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정확히 제가 정한 시간에 맞게 이루어졌죠. 이게 좋은 결과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진짜 필요했던 시간은 단 일주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카메라와 장비들을 사고 멘토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준비하고 전송 후 미팅을 잡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3개 정도의 중요한 행동들이었는데 저는 6개월이란 시간적 여유를 저에게 주면서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미루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시간에 제한을 두는 접근법이 아닌 목표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의 개수에 제한을 주는 겁니다. 즉, 알렉스의 조언처럼 남들 혹은 과거의 내가 한 달로 시간 제한을 둔 목표를 행동 단위로 나눠서 빠르게 결정하고 현재의 나와 꿈을 이룬 미래의 나 사이를 시간이 아닌 행동으로 채워나가면 우리는 남들보다 12배, 30배 훨씬 빠르게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든 목표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눠지진 않지. 네, 맞습니다. 어떤 목표들은 행동의 개수로 나눠지기보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함께 요구되는 그런 목표도 있죠. 예를 들자면 좋은 몸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5번의 운동을 한다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목표들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말한 멘토가 있습니다. If you want better result,
Then forget about setting goals. Focus on your system instead. 당신이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목표에 집중하기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라. 이 방법은 목표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단순히 무언가를 성취하고 끝나는 목표가 아닌 나 자신이 특정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동의 개수로 정의되지 않는 그런 목표인 거죠. 예를 들자면 만약 내가 정한 목표가 좋은 몸을 만드는 것이라면 5가지 중요한 행동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에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단기적 보상이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운동과 공부 등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우리는 온몸에 근육통을 느끼지만 변한 것 없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좌절에 빠지고 점점 더 불편한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스템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기, 이렇게 너무 큰 목표 설정보다는 헬스장에 가서 5분만 운동하기, 이렇게 가능한 작고 중요한 행동들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The heaviest weight in the gym is the front door. 헬스장의 가장 무거운 운동기구는 헬스장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제임스 클리어의 조언처럼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주 헬스장 문을 여는 자신을 혹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목표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좋은 몸을 한 번 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좋은 몸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의 습관의 종합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목표의 시작은 가능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과대평가를 하는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항상 과소평가한다. 빌 게이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을 요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사람들은 1년 안에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과대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planning fallacy, 계획 오류 현상,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나거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를 하거나 너무 먼 미래라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되죠.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목표의 경우엔 단기간에 하고 끝나는 행동들과 반대로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초반에는 기초를 다지는 작은 목표들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목표들을 벽돌처럼 올려가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말대로 눈앞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5년, 10년 후에 복리로 불어나며 성장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앞서 말한 행동주의 목표 설정과 시스템이 필요한 목표 설정, 이 2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동 단위 목표를 정할 때 나에게 그 행동을 할 시간적 제한과 더 나아가야 할 자신을 보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시스템도 함께 만드는 것, 그리고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5번 헬스장에 가기, 이렇게 행동주의 목표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변화가 없는 몸을 보며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열었던 헬스장 문의 수를 기억하며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공유한 3가지 방법들은 분명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12배, 30배 혹은 100배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 설정법을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 거고, 2번째 스텝으로는 그 목표가 매일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자신으로의 변화에 맞는 그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마저도 내가 정한 목표와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목표로 나아가는 동시에
때 우리의 목표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영상의 3가지 방법을 요약하자면, 만약 자신의 목표가 5가지 중대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인 시간적 제한을 두는 대신 가장 중요한 5가지 행동 제한을 두고, 만약 내가 세운 목표가 특정한 성취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 그런 목표라면 아주 작은 행동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나 자신이 하나의 시스템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2가지 방법을 섞어가면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멘토 토니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Setting goals is the first steps into turning the invisible into the visible. 목표를 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목표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다. 이처럼 여러분의 목표를 손으로 적어보는 순간은 간절한 그 목표가 세상에 보여지는 가장 첫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목표를 종이에 써보시고, 목표 없는 꿈은 한낱 소원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이번 영상 속 수많은 멘토들이 공유한 방법들로 소원을 목표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신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정한 목표를 하루 빼먹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쉬는 날이 이틀이 되며 습관이 되지만 않으면 아무리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 속 메시지들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지금 당장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실 여러분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시간과 돈을 이렇게 쓸 때 지금 버는 돈의 2배, 3배, 5배도 벌 수 있어요. 이 남자의 조언처럼 가치를 뒤바꾸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돈과 시간이라는 자산, 누군가는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까지 이루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돈에 허덕이고 행복이 아닌 불행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 이 2가지 자산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댄 마텔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채널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자수성가 사업가인 댄은 사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 20대엔 마약에 빠졌고 2번이나 감옥을 드나들며 완벽한 패배자로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을 쓰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현재 한화 500억에 달하는 자산을 쌓았고 다양한 사업들과 코칭을 하며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돈과 시간을 쓰는 정확한 방법은 이겁니다. 누구라도 이대로만 따라하면 연봉과 월급이 배로 뛰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딱 3가지만 반복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댄 마텔이 제시한 시간과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3가지 루틴을 통해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분들, 직장에서의 연봉을 올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나만의 도전을 하시는 분들 등 모두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입이 배가 되는 추월차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댄은 이런 문장을 언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써서 돈을 절약하려 하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써서 시간을 절약하려 한다. 즉, 시간과 돈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시간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을 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말은 돈을 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똑똑하게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경제 생활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시간보다 돈이 먼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며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 돈으로 시간을 사기 시작하죠. 댄은 말해요. 제가 사업을 해오며 느낀 게 이 루틴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고용하며 시간을 사고 그 결과로 더 큰 돈을 벌게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자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내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고 정말 일이 하기 싫어지는 고통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가야 할 루틴은 바로 내 시간과 스케줄을 검증해보는 겁니다. 2주간 해야 할 일을 나열해보고
어떤 일을 할 때 지루함이나 고통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지를 확인해보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채우기. 내가 싫어하는 일의 비중을 줄이고 또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 대체하면서 나에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시간을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완벽한 세 가지 순서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나눈 댄 마텔.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언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나만의 도전을 이어가실 분들께 하는 말이라기보다 사업가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인사이트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도, 직장이 끝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 분들께도 배가 되는 연봉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댄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들을 모두 나열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업무는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지루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 일이 고객이나 손님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일 테니 다른 사무 업무는 최대한 간결하게 시스템화시켜서 적은 시간이 들도록 포맷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세일즈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등을 만드는 사무 업무를 하신다면 나의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이직을 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에 대한 비중을 낮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물론 맨 처음부터 돈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사용 가능한 시간을 만들어내면 되죠. 출근 전 아침 시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퇴근 후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가치를 올리기보다 회사 밖에서 나만의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침 시간과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는 시간을 돈 주고 사기 버겁기에 내가 이용 가능한 시간을 먼저 끌어보고 점차 나아가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댄은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격언처럼 만약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1시간의 가치는 적어도 5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시간을 살 때는 항상 제 시간 가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죠. 만약 내가 생각하는 나의 1시간의 가치가 50만 원이라면 제가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1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도 시간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댄 마텔. 그리고 그가 가치에 대해 말한 한 문장은 정말 와닿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에게 정한 가치 그 이상은 단 10원도 더 쳐주지 않는다. 즉, 당신의 최대 가치는 당신 자신만이 정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듣고 나니 꿈과 목표는 크게 잡아라. 이런 격언에 숨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예술품이라 부르며 일반적인 가격이 아닌 럭셔리 가격에 팔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제품의 가치를 충분히 높게 책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치가 담긴 스토리가 없다는 이유로 몇십 배 혹은 몇백 배가 낮은 금액에 판매해요. 그러니 우린 큰 목표,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를 위한 내 계획보다 누군가가 세운 나를 위한 계획이 큰 경우는 없으니까요. 화분의 크기가 나무의 크기를 정하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의 크기, 가치의 크기가 결국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큰 화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또 다른 가치와 의미들을 채워갈 테니까요. 그러니 같은 걸 보는 나의 관점을 바꿔보세요. 가끔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영상 속 돈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봐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시간의 가치보다 클지 몰라도 태어난 모두는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과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인쇄되고 있다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한한 돈보다 유한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게 너무도 직관적인 접근법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 속 댄의 메시지처럼 시름과 지침을 느끼는 일상 속 고통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자세히 돌아보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쫓아보세요. 그렇게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돈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와 성공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댄은 마지막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치를 키워갈 분들께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제 의도는 얻게 되는 시간을 낭비하고 할 일 없이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라는 겁니다. 더 나음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끝을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끝이라는 것이 항상 내 발 앞에 있다는 걸 알고 과정을 즐기고 성장의 의미를 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 여러분은 하루도 일하는 게 아닌 노는데도 돈이 채워지는 삶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댄의 짧지만 인상적인 조언들이 시간과 돈, 그리고 나의 가치를 정하던 기준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이 6문장만 알아도 인생을 바꿀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3살에 퇴학을 당했던 문제야. 20대엔 친구 집 소파에서 백수로 오랜 시간을 보냈던 한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마크 맨슨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최근 10년 동안 자기계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현재 모든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를 주목하고 심지어 그의 엄청난 인사이트는 백만장자, 천만장자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죠. 그런 마크는 얼마 전 인생을 살아오며 더 일찍 알았길 바랬던 그런 인사이트,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6가지 문장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 Nothing meaningful in life is easy. And nothing easy in life is meaningful.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은 모두 어렵고 쉬운 일들은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마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오던 자신이 힘든 일을 접하게 되며 이 부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수록 우린 더 중요함을 느끼고 적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걸 깨달았죠.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알고 싶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절대 쉽고 빠르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얻기 쉬운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가지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힘들다면, 자꾸 눈앞에 일어나는 실수들을 마주한다면 오히려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의미가 있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수들을 반기세요. 그 실수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더 빛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문장, Who you blame is who you give your power to. 당신의 모든 힘은 당신이 비난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 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모두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 일에 대해서 내 잘못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아닌 상황 탓 혹은 남 탓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힘을 남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혹은 그 상황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담기죠. 즉, 비난에는 변화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비난을 함과 동시에 변화의 힘이 비판의 대상에 있다고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남 탓 혹은 상황 탓을 하는 것보다 모든 걸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을 바꾸다 보면 여러분은 직면한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문장, People will respect you only as much as you respect yourself.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마크는 이 문장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건 내가 남에게 인정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존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자 남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자신감이 남들의 인정을 사고 더 나아가 모두의 존중을 받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마크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 생기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계획한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 잘못된 상황마저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존중과 자신감은 자신의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남들에게 간절히 바랄수록 우린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남들에게 비추고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 문장, People are not thinking about you nearly as much as you think they are.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Spotlight effect, 조명 효과.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 조명을 받고 있는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남들이 볼 자신을 걱정하느라 바빠서 여러분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셔츠에 묻은 커피 자국보다 혹시 자신의 화장이나 머리가 망가졌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이틀 후, 아니 몇 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즉 모두는 이 조명 효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남들의 눈치를 그만 보고 이 문장을 되뇌이며 원하는 것을 도전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난할 사람들은 여러분이 도전을 해도 무모하다고 비난을 할 거고, 도전하지 않아도 겁이 많다고 비난을 할 테니까요. 다섯 번째 문장, The quality of your relationship will dictate the quality of your life. 당신의 인간관계 퀄리티가 인생의 퀄리티를 좌우한다. 친구관계, 연인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등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운 인간관계보다는 혼자가 낫습니다.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전 이 비밀을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마치 습관처럼 꾸준한 인간관계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아무 조건 없는 그런 관계들을 말이죠. 물론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자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필수인 부분이지만, 때론 누군가를 만나며 조건 없이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감정적인 내려놓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더 나은 인생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장, Be slow to judge. Everyone is doing their best with what they know. 남을 판단할 때는 천천히 해라. 누구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크는 이 문장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과거를 보며 많은 걸 깨달아요. 과거의 나는 분명 내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었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20살의 나, 30살의 나를 돌아봐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남들에 대한 판단을 조금만 더 늦춰보세요. 이번 영상 속 마크 맨슨의 인생을 바꾼 6가지 메시지. 인생 속 의미를 가진 일은 항상 어렵다. 당신을 비난하는 대상에게 당신은 힘을 넘겨주고 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인간관계 퀄리티가 인생의 퀄리티를 좌우한다. 그리고 남을 판단할 땐 천천히 해라. 물론 이 메시지들이 새로운 메시지들은 아닐 겁니다.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져 있는 과거에 읽었던 책들도 다시 읽을 때마다 아마 그 내용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책이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알고 지내던 메시지들이 어느 날 나에게 더 깊게 와닿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마크 맨슨의 조금 뻔한 메시지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전보다는 더 와닿는, 그래서 작은 변화를 이끄는 그런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